안녕하세요. 홍콩시대입니다. 오늘은 2007년 개봉한 이안 감독의 영화 새끼 비하인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새끼는 1920년생 작가 장하이링이 1939년 상하이에서 일어난 실화를 소재로 1979년에 쓴 소설 새끼를 토대로 만든 작품인데요.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존 인물은 정핑누라는 여성과 딩모춘이라는 남성입니다. 스토리 1937년 일본의 상하이 점령 이후 각 정권 간의 치열한 첩보전 속에 사교계의 꽃이라 불리는 정보원이 있었는데요. 그녀가 바로 영화 속 탕웨이가 연기한 정핑누입니다. 국민당 소속 정보기관의 정보원이었던 정핑누는 19살 때 1937년 양유라는 종합잡지의 표지 모델로 등장하기도 했으며 정보원이 된 후에는 영화 내용과 마찬가지로 신분을 위장해 20살 정핑누는 미혼인 여성을 부르는 호칭 정샤오제가 아닌 기혼이나 높은 지위의 여성을 부르는 호칭 정리스라 칭했고 20살 때부터 주로 일본인을 상대로 고급 정보를 수집해오던 정핑누는 중국 국민당 조사통계국으로부터 중일전쟁 당시 일본군이 중국의 수도 난징을 점령한 뒤 세운 친일 중화민국 유신정부의 고위층 영화 속에선 이 선생 실제 인물 딩모춘을 암살하라는 지령을 받고 딩모춘의 비서로 접근한 첩자였습니다. 실제 역사에선 정핑누는 암살에 실패하고 신분이 발각돼 1940년 2월 22살의 나이에 총살당했으며 딩모춘도 중일전쟁 종전 후에 일본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국민정부에 의해 1947년 7월 난징 교도소에서 46세로 총살형을 당합니다. 비하인드 영화에선 탕웨이가 일본어를 배우는 장면이 나오지만 실존 인물 정핑누는 어머니가 일본인이라 실제론 일본어가 아주 능숙했습니다. 탕웨이가 캐스팅되기 전 왕치아즈 역에 거론된 여배우로 서기, 장쯔이, 임가은, 서희원 등이 있었고 감독은 여러 여배우들에게 캐스팅 제안을 하지만 배드신이 많은 영화라 다들 거절했습니다. 감독이 공경에 처했다는 말에 장쯔이는 본인이 왕치아즈 역을 맡고 싶다고 용기내 말을 했지만 이안 감독은 광대뼈가 있는 장쯔이 얼굴을 북방계라 생각해 남방계 얼굴을 찾기 때문에 용기낸 장쯔이를 거절합니다. 새끼를 통해 세계적인 배우로 거듭난 탕웨이가 1만 명이 넘는 오디션 참가자들 가운데 발탁되었으며 발탁 이후로 제작진은 탕웨이의 카메라 테스트가 유독 특별했다고 밝혔고 특히 그녀가 모자를 쓰고 버버리 코트를 입은 채 커피숍에서 나오는 장면은 마치 1942년 상하이 시대로 돌아가 영화의 실제 모델인 정핑누의 모습을 보는 듯해 깜짝 놀랐다고 전했습니다. 이안 감독은 남주 이선생 역의 장이모우 감독을 생각했는데 훗날 양조위가 캐스팅된 후 감독은 장이모우 사진을 참고해서 스타일해달라 요청했습니다. 탕웨이는 캐스팅된 후 상해로가 수저우의 평탄 마작 등을 배우고 치파오를 입고 하이힐을 신는 연습 등 매일 10시간 이상 3개월의 특훈을 거쳐 왕치아즈가 되었다고 합니다. 베니스 영화제 기자간담회 당시 이안 감독은 1940년대의 재현이 아니라 재현이라 강조, 영화의 배경이 되는 1940년대 역시 완벽하게 재현하기 위해 실제 2층 버스, 영어와 중국어 간판이 뒤섞인 182개의 귀금속, 패션 상점을 똑같이 제작하고 소품들도 1940년대의 것을 최대한 공수해서 촬영했습니다. 영화에서 탄성을 자아낸 6캐럿 핑크 다이아몬드는 진품이었다고 하며 정확한 가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참고로 핑크 다이아몬드는 다이아몬드 중에서도 최상품으로 분류됩니다. 새끼 미술 디자인 감독 피아오로 어무는 영화 속 왕치아즈는 이 오래된 사진에서 영감을 얻었다라 말했고 이 여성이 웨이브진 머리 스타일과 모자를 쓴 모습은 탕웨이가 연기한 왕치아즈가 나온 카페 장면과 매우 흡사합니다. 연기 베테랑 양조위가 파격적인 배드신으로 화제를 불러일으킨 새끼 때문에 당시 언론 기피증이 걸렸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유는 영화에 대한 팬과 매스컴의 관심이 온통 양조위의 전라 러브신에 쏠리면서 그를 당혹하게 만든 것인데요. 양조위가 베이징에서 삼국시대를 다룬 역사 대하극 적벽대전을 촬영 중 그가 새끼 출연을 후회한다고 말할 정도로 매스컴 공포증에 시달렸습니다. 대배우가 이 정도였으니 신인 여배우인 탕웨이는 말이 필요 없었을 것 같고 이 같은 사정 때문에 내성적인 성격의 양조위는 이를 정신적으로 감당하지 못해 영화 선전을 위한 미디어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시간 넘는 계속된 배드신 촬영으로 등과 허리에 무리가 가서 통증으로 꽤나 고통을 받았다고 알려집니다. 첫 번째 정사 장면에선 콘티가 없이 이안 감독은 양조위에게 지금 가진 감정을 그대로 보여달라는 요구했고
갑자기 탕웨이의 머리채를 잡고 벽에 내동댕이 치는 즉흥 연기를 선보였으며 양조위의 이미지와는 반대되는 폭력적인 면모에 이안 감독도 탕웨이도 심지어 본인도 모두 놀랐다고 하며 양조위는 그때 그런 연기를 보였던 이유가 영화 속에서 가장 순수했던 그들이 함께 식사하던 순간을 계속 그리워하지만 3년 후 재회했을 때 다시는 그 시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순간 슬픔과 분노의 참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이안 감독 역시 시간이 흘러 달라진 그들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한 설정임을 공감하고 여기서 영감을 얻어 다음 장면들을 수정하고 보완하여 영화를 완성했습니다. 수위 높은 영화를 찍었다는 이유로 탕웨이는 2004년부터 3년을 동거했던 왕개념과 결국 이 영화로 인해 헤어지게 됐습니다. 영화를 본 유가령 역시 오랫동안 충격을 받았고 이 일로 두 사람이 크게 싸웠다는 소문만 돌았습니다. 특히 유가령이 양조위에게 유일하게 불만인 점은 바로 새끼에서 대역을 쓰지 않았다는 거라 말하기도 했습니다. 새끼는 공개된 후 각종 영화제를 휩쓸었고 탕웨이는 하루아침에 유명인이 됐지만 2008년 광전총국은 탕웨이를 퇴출 수준의 출연 금지를 시켜 TV는 물론 광고까지 그 어떤 활동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여담. 새끼는 아시아 첫 상영이 홍콩에서 열렸고 이안 감독은 탕웨이, 왕리홍과 함께 등장했는데요. 당시 출연하고 싶다고 했지만 거절당했던 장쯔이가 주인공 탕웨이와 같은 명품 브랜드 같은 색깔의 옷을 입고 서프라이즈로 나타났고 실제로도 장쯔이가 자주 눈치 없는 행동을 한다고 하며 예전 1화에선 장이모우가 상을 받으러 무대로 올라갈 때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 따라갔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